미니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좀 부탁드립니다. 미니모 TV라는 1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어, 그, 일상 속에 섞여서 살아가는 트랜스젠더이고요. 어, 아, 대학 전공은 수학이었지만, 이제, 이 모습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노래 소리가 혹시 들어가나요? 아니요, 안 들어가요. 아, 다행입니다. 네. 그, 일상 속을 살아가는 그냥 트랜스젠더이고요. 어, 지나가다 보면 그냥 웬 아줌마인가 싶은 그런 사람이고요. 네. 원래는 이제 수영에 있는 유명한 골뱅이 집에서 서빙을 하다가 지금 잠시 일을 쉬고 있고, 그래서 음. 유튜브도 조금 뜸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이제 좀 사이드 잡으로 유튜브를 하시는구나. 네네. 그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네. 저도 이제 제 유튜브에서도 밝혔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음. 정치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뭐 총론적인 것만 하지 현안을 다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제 유튜브는 예전에 그 유명했던 팟캐스트 지대너비아처럼 아, 네. 잡학에 대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고 시작했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네.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아, 선언을 했던 게 나는 오늘부터 정치 현안만 다루겠다. 아, 라고 선언을 하고 그날 이후로는 이제 그날 있었던 정치적인 사건, 시사 사건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서 방송을 하는 날도 있고요. 네. 한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제 논평을 내보내는 날도 있고 뭐 어, 다양합니다. 네. 약간 좀 정치에 크게 좀 깊게 관여하게 된 거는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 채널에서도 몇 번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2004년 이전까지만 해도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아, 없었어요. 2004년. 제가 이제 대학이 97학번인데 예. 그때는 대선 투표가 만 20세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전 유권자가 아니었어요. 음, 그래서 유권자가 아닌 상태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 봤는데 네. 저희 집이 할머니랑 아버지가 밀양분이시고요. 아, 어머니는 이제 경북 상주분이세요. 네. 그래서 집에서 TV 틀다가 TV에서 김대중만 나오면 빨갱이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집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뭐 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그쪽을 지지하는 쪽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2002년 대선 당시에 저는 실제로 2회장을 찍었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오래 하는데 아직 대통령이 안 됐네? 하면서 찍었어요. 그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아, 제가 정치에 각성을 한 그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네. 제가 그때 이제 학원 강사를 하던 시기여서 음, 출근하기 전에 헬스장에서 이제 러닝머신 위에서 조금 빠른 걸음으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그 러닝머신에 있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올라간 걸 보고, 야, 이건 너무 말이 아,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본회의장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어요. 아, 제가 그때 딱 러닝머신을 끄고 내려와서 이것들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이제 뭐, 딴지일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네. 한겨레 신문도 읽고, 그리고 아, 그때서야 이제 그 운동을 하셨던 선배들한테, 네. 이제 운동권이셨던 선배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해서, 아, 내가 뭔가 한참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음, 하면서 제가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했어요. 와, 네. 그때부터였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진보 진영의 근본 중에 근본이시네요, 어떻게 보면은. 근본 중에 군보는 한참 멀었죠. 저 위에 86세대 선배님들이죠. 아, 근데 약간 좀, 이제 386, 586 이렇게 약간 좀 견제하는 게 있으니까. 아, 근데 네. 약간 좀 뭔가 이제 요즘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제 반대 집회를 개점으로 어쨌든 정치를 관여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운동권이나 이런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다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는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맞나요? 유튜브는 사실 제가 이제 남자로 오랜 시간을 살다가 트랜스젠더로 혼자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극단적으로 좀 좋아졌어요. 아,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할 네. 대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대너벽 같은 걸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근데 명태균 게이트 터지면서 이제 제 채널은 정치 채널이 돼버린 거죠. 그래요? 아, 여기 유튜브는 원래 있었는데 이제 정치 채널 유튜브로 바뀐 이유가 명태균 때문인 거구나. 네네. 그 명태균의 그 이제 뭐냐 투표 개입, 조작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네네. 이제 분노하신 거죠. 그렇죠. 김건희 윤석열보다 조금 더 명태균에 화가 났던 건가요? 김건희, 윤석열 때문에도 화가 났었죠. 근데 음, 정치 현안을 다루는 유튜브는 좋은 음. 유튜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나까지 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그러면 약간 좀 근- 명태균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그런 방송들보다 디테일하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때 그냥 폭발한 거죠. 제가 아, 성격이 안 좋아요. 제 방송 아, 보시는 분들은 알 건데, 예. 현안 중에서 이건 너무했다 싶은 현안이 터지면 막 쌍욕도 하고 그러거든요. 약간 좀 가장 분노하게 하는 현안이 좀 어떤 건데요? 이건 다 비슷한 말씀 하시던데, 네. 대법원 파기환송 날, 아, 저 그날 쌍욕에 쌍욕을 그냥, 아. 약간 가장 이게 기본적인 법 질서가 무너지는 걸 못 보시는구나. 물론 그거 당연한 거긴 한데. 그, 아마 지금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가장 공포스러웠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때를 꼽으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위기감도 들었고, 네. 이게 아무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져도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나, 네. 어, 욕하면 안 되죠. 괜찮아요. 욕해도 돼요, 저희. 그때 그 파기환송된 첫날 방송부터 음, 모든 재판을 대선 뒤로 미룬다라고 결정된 날까지 제가 밀었던 한 문장의 유행어가 있어요. 어떤 건데요? 십새끼들 진짜 대선 족같이 하네. 야, 유행어가. 아, 이 말을 한 방송에서 음, 매일매일 서너 번씩 했어요. 음, 아니, 진짜 딱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 문장이 그거였어요. 음. 그래서 이 말을 한때 밀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국민의 힘이 네, 또 윤석열이 네. 약간 진짜 그게 있어요. 그쪽이 하면은 약간 좀 정당한 것 같고, 그리고 좀 밀어붙여도 그냥 밀리고. 근데 저희 쪽에서 조금만 밀어붙이려면 뭔가 계속 사소한 것도 트집 잡고 약간 그런 맞아요. 게 저는 있기 이번에 때문에, 네. 강선우 의원님 낙마한거도 보고 너무 화가 났던 게 음, 저들은 이진숙 청문회를 보고도 김문수 청문회를 보고도 임명을 아, 강행했으면서 우리는 왜 이런 걸로 낙마해야 돼? 음,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 갑질 관련해가지고, 네, 어쨌든, 뭐, 제가 알기로도 약간 보좌관 한 명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그쵸, 폭로를 한 거고, 나머지 보좌관들은 그거를 이제 좀 아니다. 그쵸.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런 결단이 나온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좀 불만이 있으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죠. 언론 문제죠.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반대하는 건데 마치 민주당 보좌진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기사를 냈어요. 음, 그리고 저는 그 빌어먹을 기계적 중립, 아, 저는 언론도 네. 저는 뿌리 끝까지 썩어 있다고 봐요. 음, 약간,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윤석열과 약간 좀 네, 아직까지도 이제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약간 좀 동등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죠, 지금. 그쵸. 아, 그거를 자기네들은 중립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음, 아니, 대한민국 형법이 정하고 있는 범죄 중에서 가장 큰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네. 동일선상에 놓고 5대5처럼
보도를 하면 음. 그걸 중립이라고 누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기계적 중립을 얘기하는 이유가 기계적 중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 중립으로 본인들이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계속 구도를 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계적 예를 중립으로 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뭐 걔네들이. 예. YTN이라든지 음, 이런 뭐 연합뉴스TV라든지 방송을 보면 음, 윤어게인 집회하고 빛의 혁명 음, 집회를 5대5로 등시시켜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언론 보도도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뉴스만 보는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도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음, 반반인 것처럼 그 마치.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지 않는 효과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는 저희가 어쨌든 진보 진영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윤석열을 내란 집단으로 어제 탄핵을 당했으니까 규정을 하고 그쵸. 이제 네, 좀 뭔가 상종하기 힘든 집단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네, 어쨌든 좀 정의가 저희 쪽으로 와가지고 네, 이제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지지율이 보탬이 돼야 되는데 네. 지지율이 이제 이번에 리얼미터 기준으로 처음에 이제 가장 최고치 최근에 이제 64.6을 찍었다가 이제 갑자기 오늘 이제 51.1로 갑자기 이제 하락을 했어요. 이 원인에 이- 대해서 혹시 어떤 거를 좀 보고 그 계신가요? 부분은 네. 제가 이제 아마 방송 업로드 시점으로 어제가 되겠죠. 오늘 아침에 겸공에서 김호준이 말했던 거하고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음. 가끔씩 알 수 없는 이유로 여론조사가 튈 때가 있어요. 네.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혹시 음악 소리가 거기서 잡히나요? 아니 그게 괜찮아요. 신경이 좀 괜찮아요. 쓰여가지고. 아, 예. 네네. 예. 그러니까 그 가끔씩 잘못된 여론조사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여론조사가 어쨌든 그러니까 63에서 56에서 51로 이렇게 내려가는 식인데 그러면 51의 요번 그 결과가 약간 좀 잘못된 느낌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건가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건 네. 우리는 지금 코미디 보는 것처럼 깔깔거리면서 보고 있지만 음. 국민의힘 자신들은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전당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선거 기간에 음. 전당대회가 있으면 그 당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어떤 여론조사든 적극적으로 이제 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것도 저는 한몫한다고 봐요. 아. 네. 국힘 정당대회가요. 네네. 아. 그러면 그거를 약간 좀 잠, 네. 네,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더 이재명 지지율이 오르는 게 맞지 않나요? 국민의힘에서 너무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쵸. 그게 끝나면 아마 회복될 네. 거라고 보고, 그리고 뭐 알 네. 수 없는 뭐 가끔 튀는 여론조사의 영향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리스크는 혹시 따로 없을까요? 만약에 뭐 어떤 일단 사법 리스크라는 말은 멍멍이 소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 사면 복권 그 대상자들을 봤을 때 음. 이화영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저는 사실 조금 의아해했는데 음. 요즘 김성태 증언 뒤집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저건 재심 청구로 넘어가서 사법 개혁으로 사법 리스크는 저는 전부 다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아. 네, 딱히 글쎄요, 저는 떠오르는 리스크는 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원인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좀 정리하면은 네,
그 조국 사면에 대해서 약간 좀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조국 사면은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음, 참,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아, 그 조국 저는 사면은 찬성이 높았는데 그 찬성 비율이 높은 게 그대로 반영돼야지 왜 그게 지지율 떨어지는 걸로 그게 되냐? 그렇죠.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업로드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네, 제가 법 지식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음, 사면만 안 하고 복권까지 해도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저는 조금 궁금해요. 음, 저는 이재명 사건 다뤘던 검사들, 이상한 판결 내린 판사들, 조국 음. 일가 사냥한 검사들, 거기에 이상한 판결한 판사들,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이후 예, 재심 청구를 저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복권을 해도 재심 청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사면이라서 네,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사실은 그 검찰 개혁을 앞장서는 게 어쨌든 조국 혁신당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사면보다는 이제 좀 이제 그 법 감옥 안에서 이제 좀 재판을 해서 검찰 개혁을 내부에서부터 약간 좀 무너뜨리는 역할을 좀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좀 입장이 애매하게 됐어요, 사면 때문에. 그건 어떻게 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네. 이제 초반에 조국 혁신당은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싸웠다라고 하면 음. 지금의 조국 혁신당은 내일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거지, 음. 어, 조국을 사면해서 동력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조국 네. 혁신당의 의원들은 초반에 보면 네. 나는 윤석열만 끌어들이면 정치 안 해도 돼. 나는 네. 검찰 개혁만 완성되면 정치 안 해도 돼. 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검찰 개혁은 이제 동력을 얻었고 윤석열은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음. 이제 조국 혁신당은 내일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음. 지금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은 그 상황에 중간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지방선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조국 대표가 사면을 받음으로써 어쨌든 좀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비슷해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방선거로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과 경쟁을 네,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데,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싸우겠다는 얘기를 또 조국 대표가 했는데, 네. 그렇다고 지금 TK로 들어갈 후보들이 이제 혁신당에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계속 조국 혁신당에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그 문제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아, 네. 호남에서는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경쟁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음, 호남 분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음, 왜냐하면 이때까지 선택지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는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그건 아, 그분들에게도 좋고요. 네. 민주당에게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음, TK랑 마찬가지로 호남은 짝대기를 꽂아도 민주당은 당선되던 시절인데 음, 이제는 조국 혁신당하고 경쟁을 해야죠. 그리고 네.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음, 단일화하면 됩니다. 굉장히 음, 간단한 문제입니다. 강북에서도 당분간은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음, 어느 시점이 오면 3당 구도로 경쟁을 해도 조국의 신당 아니면 민주당이 당선될 시기가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믿고요. 음, 그 전까지는 단일화하면 됩니다.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너무 오랫동안 전라도를, 그러니까 그 이제 호남을 네, 호남을 어쨌든 좀 유지하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그러면은 좀 거기에 좀 건강한 경쟁 관계를 좀 주입시킬 수 있다. 그럼요. 와, 알겠습니다. 그 역할을 조국신당이 잘 해줄 거라고 보시네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국 사면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좀 오히려 좋은 쪽이었다. 그러니까 네, 지지율이 떨어질 이유는 전혀 없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네, 저는 네, 조국에 대한 이제 의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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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조국 일가가 저 입은 음, 저 일이 음,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혹시 음. 기사 검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 그거는 뭐 유명하죠. 그거 검색해도 잘 네, 안 나와요. 그거는 그냥 자녀 입시 비리라는 그 단어 이외에 내용이 안 네, 나와요. 네, 이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 이거 욕할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네, 사교육에 22년 있어 와서 알지만 네, 저거는 말이 안 돼요. 네, 저걸로 고졸되고 감옥 가야 되면 네. 대한민국에 있는 대졸자들 80% 이상 고졸됩니다. 사실은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네, 기사 검색하면 네, 구글링에서 한 8, 9페이지 넘어가야 겨우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로는 전혀 없는데 이제 유튜브에는 이제 우리 진보 유튜버가 그쵸? 요즘 많다 보니까 쉽게 알 수 그러니까 있는 부분인데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걸 한번 다룰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걸 꼭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이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조국 사면이 아니면은 이제 또 기사에서 네. 정청래 당대표 취임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아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지율이 네, 정말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민주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도 그렇고요. 그쵸. 민주당 당원 단톡방도 그렇고요. 네, 다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음, 박찬대면 어떻고 정청래면 어때? 음, 둘 다 잘할 건데. 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도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네. 여론몰이식 공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아, 자,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뭐 저희가 유튜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제 내부 분란이 좀 있어요. 이거를 무시하고 넘어가고 싶지만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소수라고 해도 한 20만, 10만 유튜버 조금씩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어떤 한 유튜브가 정리해 놓은 이제 네 가지 정청래 이거는 뭐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 중에 첫 번째를 제가 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당원 콘서트. 어떻게 보면 네, 정청래 대표의 그 1공약이에요. 공약에서 네네. 이번 연말에 우리 민주당의 당원 콘서트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그쪽에서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왜 비판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부터 네. 당원증 발급해서 소속감을 느끼게 하자, 음. 우리끼리 축제나 잔치를 만들자,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그분의 주장입니다. 네. 이게 비판 지점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 일단 당원증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서 얘기했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그쪽에 먼저 인터뷰를 했으니까 네, 그쪽은 이제 당원증이 이미 있고 거기서 이제 이 당원들은 이제 그거를 들이면은 다 발급받을 수 있고 당원들은 그쵸? 그렇게 이미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걸 얘기했다. 당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과 이제 수해복구가 당시에 이제 이제 당내 경선을 진행할 때 수해복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게 약간 좀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서 해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고 뭐 하나 이제 그 윤석열도 지금 체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지금 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막 물어뜯고 아까 보셨다시피 지지율도 좀 계속해서 이상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네, 문재인 정부 초반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좀 협조를 안 하는 분위기가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뭐 광복절 콘서트 그거는 전야제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건데 당원 콘서트는 말 그대로 당 내 당원들만 하는 거고 그것도 이제 어떤 콘서트장에서 빌린다 하면은 몇만 명이서 그냥 뭐 유튜브 보면서 즐기는 그거를 몇 억을 써가지고 이 연말에 왜냐면 이제 당 내니까 또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은 당원은 아니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 빼고 당원들끼리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당원 콘서트를 굳이 이번 연말에 할 이유가 있냐? 아 차라리 뭐 이재명 정부 끝나고 나서 다음 정부에 연장됐을 때 그때 뭐 다 이제 내란 다 척결하고 그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네, 일반 당원 기준으로 봤을 때 당원이 500만이에요. 네, 권리당원으로 봤을 때도 인원은 상당합니다. 네.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연말에 잔치성으로 콘서트를 한다라는 사실을 비판하는 저는 그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아, 아니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동호회도 네. 그 정도 잔치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뭐냐 1년째 안 됐잖아요. 지금 정부가. 네, 그렇죠.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 세력을 약간 좀 결집시키기 위한 좀 수단으로 당원 콘서트를 이용한다. 약간 이런 얘기거든요. 정리하면은. 저는 방금 하신 말씀의 인과관계를 모르겠어요. 음, 인과가 저는 맞지 않게 들려요.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당원 콘서트를 하는 이유가 네, 나의 지지세를 모으기 위해서다? 네. 라는 게 어떤 인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재명 네, 당원 콘서트가 정청래가 올라가서 몇 시간 노래를 부르는 콘서트도 아니고, 네, 말 그대로 당원들의 축제의 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네, 또 그거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당대표 혼자서 결정해가지고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네. 그게 한 사람의 지지세를 모으기 위한 행사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니까 당 내에서 이제 모두가 합의해서 회의에서 하는 거를 결정하는 거를 너무 정청래 그쵸. 위주로 하는 건 절대 아니다. 네네. 아,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못하는 그냥 제외하는 당 내의 콘서트를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도 뭐 음, 대통령님은 일단 그 보통 대통령을 1호 당원이라고 말을 하죠. 그건 근데 그렇죠. 네. 근데 당원 콘서트를 한다고 음, 1호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음, 대통령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콘서트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네. 조금 취지에 안 맞는 거가 아닌가. 돼버리죠. 예, 그쵸. 네. 그래서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끼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뭐 이제 중도층을 뭐 끌어볼 수 있는지도 좀 애매한 당원끼리만 즐기는 콘서트를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500만 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네, 연말에 우리 축제로 콘서트 한번 하자라는 게 네. 왜 이상하게 들리고 비판 지점이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왜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도 안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네, 어쨌든 이재명 지지자예요. 그래서 네, 이재명 지지자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제 좀 지지율을 받쳐주고 잘 네. 되게끔 하려면은 이제 좀 더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같은 뭐 전국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데 당 내부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의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도움이 되지도 안 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음,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네,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네, 정도 인원이 모인 단체가 네, 우리끼리 웃고 떠들고 축제로 네, 즐기자라는 행사를 여는 그 그런 행사가 네, 그러니까 당의 당 대표는 네, 당원들은 당의 의원은 숨 네. 쉬는 거 하나 아, 단어 하나 손짓 하나까지 대통령한테 도움만 돼야 되나? 아, 저는 딱 그렇게 들리거든요. 아, 물론 그래요. 이재명 네, 대통령 정부의 네, 추진력을 계속 풀어넣어줘야 되는 건 맞지만 네. 모든 행사, 모든 언행이 그거를 그것만을 위해야 돼, 말이 잘 안 나오네. 그것만을 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니모님의 입장을 정리하자면은, 이재명 정부에 굳이 도움이 안 되더라도 당원 콘서트 하는 게 그냥 당원들끼리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그쵸? 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 네, 그냥 우리끼리만 즐기겠다. 네, 그러니까 도움 안 되든 뭐 뭔 상관이냐? 꼭 도움이 되는 것만 해야 되냐? 그쵸?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완전 이제 본인들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걱정이 심한 분들은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정부가 잘 되게 하는 바람에. 근데 이거는 그냥 당내 문제는 당내 문제고 대통령이 이제 할 거는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좀 잘 해야 될 네, 부분도 있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네, 검찰개혁법안 9월 15일까지 네, 최소 검찰개혁 4법중 3법을 통과시킬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찬대 이제 원내대표 당시에 이제 네, 김용민 이제 검찰 TF와 검찰개혁 법안을 4법을 이제 좀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좀 윤석열 이제 검찰 망쳐놓은 그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법안을 이제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음, 정청래 당대표가 좀 뭔가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가 난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혹시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내란이라는 게 없이 음, 윤석열이 임기를 다 마쳤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정을 음, 하면, 네. 검찰개혁은 속도가 훨씬 더 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검찰개혁이 급한가요? 내란 종식이 급한가요? 저는 그거를 같이 보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의 힘을 지금 모든 윤석열의 영장이나 집행 뭐 지금 구치소장이 저렇게 땡깡 부리는 것도 다 뒤에서 검찰이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내란 세력이 종식이 된다. 그러니까 내란을 잡는 것보다 검찰 개혁이 우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치워야 되는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무거운 돌덩이가 눈앞에 두 개가 동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네, 그래서 그 돌덩이가 검찰개혁 하나였으면 지금보다 훨씬 속도가 빨랐겠죠. 근데 네, 내란 종식하고 검찰개혁하고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집중력도 분산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시간도 걸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수위 없이 새 정부를 꾸리다 보니까 네. 양쪽 다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네, 그 순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비리, 뭐 김건희 목걸이, 도이치모터스, 내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내란 관련해 가지고 뭐 증거들 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특검 꾸려가지고 3팀 특검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게 검찰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 검찰이 그, 저, 계속해서 본인들의 힘을 유지하면서 그 특검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내란을 먼저 잡으려고 해도 검찰 개혁이 아닌 상태에서 내란 종식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그러니까 먼저 빨리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내란도 그 이후에 할 수 있다라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 순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음, 둘 다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저도 가끔씩 이제 뉴스 공장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게 전날이나 네, 전전날 내가 했던 생각을 김어준이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국 음, 일가 수사했던 검사들,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들, 음. 그리고 거기에 이상한 판결 내린 판사들, 저는 그들에 대한 특검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게 판사, 검찰개혁의 시작이라, 판사까지요. 아, 그게 저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특검이 먼저다. 네, 그런데 지금 특검은, 물론 이제 김건희 특검이 거기까지 사법부까지 특검이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네. 이제 그 특검이 먼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사법부 특검이 사법부를 특검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검찰이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역할을, 예, 그 특검팀을 그렇게 큰 규모로 꾸리지 않아도 음, 그 특검이 3분의 1을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내란 특검이 3분의 1의 역할을 하고, 김건희 특검이 3분의 1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다들 뭐 너무 초조해 하시는데,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아, 더군다나 이제 그 정청래를 치우고 나니까 네, 추다르크가 나타난 거잖아요. 네. 법사위가. 이렇게 이추식, 네, 네.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 예. 저는 거기서 알아서 어련히 잘 하시지 않을까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특검이 알아서 잘 해줄 거니까 일단 시간 믿고 기다리면은 잘 될 것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는 거에 저는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게 음, 아무리 정청래가 당대표라고 해도 네. 추미애 정도 되는 다선 의원한테 네. 상임위원장을 맡겨달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체급 자체가 다르잖아요. 또 어떻게 음, 지금 추미애가 지금 상임위원장을 해요. 훨씬 더 높은 자리를 가야지. 사실 근데 국회의장까지도 할 수 있네. 그쵸. 네, 근데 그 정도 전투력 되는 분이 음, 정청래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네. 어련히 음, 잘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음. 네,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 전투력이 만땅이니까 한번 기대해 네네, 볼 만하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이제 노랑봉투법 2차 네. 3법 개정안 통과 이후 노동 쪽은 포괄 임금제 폐지 3법 쪽은 어, 주식 양도세 복구와 배당세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를 요구한다. 약간 좀 그, 복잡하긴 한데. 그 네. 부분은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네.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아, 부분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네,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네. 자, K스틸법을 비롯한 관세 관련 문제도 9월 20일 안으로 마무리할 것. 아, 미국 관세 이제 전쟁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일단 이제 사실은 아,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어쨌든 지금 요번에 구치소 건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뭐 관세든 뭐든 당에서 계속해서 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관세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수해복구 뭐 강화 코스도 마찬가지고 좀 이재명 대통령의 좀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계속해서 좀 더 해야 되는데 검찰 개혁도 관세 마찬가지고. 전쟁 같은 네. 경우는 이게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시작하면 네. 제 유튜브 채널에 몇 번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네네. 이거는 그냥 버티면 됩니다. 이거는 급할 아, 게 전혀 없어요. 이거 음, 트럼프가 자기가 말한 관세 정책을 전부 다 관철하면 음, 미국 달러라는 화폐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다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대로 밀어붙여지면 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망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음, 이거는 버티면 버틸수록 미국이 네.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제가 이게 아마 이거를 제가 제 방송에서 몇 번 말을 했었는데 아마 제일 최근 거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전에 거에서도 한 번 또 말했었어요. 이 부분만 따로 뗀 게 있거든요. 네. 이거는 트럼프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음, 어, 이거는 이것 때문에 느리다고 비판하는 거는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그 우리 외교관 쪽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관세를 다른 사람들 밀어붙이고 관세를 내라고 하고 있는데 차라리 지금 트럼프와의 만남을 조금이라도 미루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되게 똥줄타는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은 약간 그런 거다. 그리고 음, 트럼프는 지금 자기가 이걸 하는 이유가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이라는 국가와 달러라는 통화를 생각했을 때 미국은 음, 무역 적자를 봐야만 하는 나라입니다. 음, 미국이 무역 흑자로 돌아서 가지고 몇 년만 유지가 돼버리면 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려요. 네, 유로화가 혹은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릴 것 같다는 조짐이 조금만 보이면 음, 거의 모든 나라는 미국 채권을 다 던질 겁니다. 음, 그러면 미국은 망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지는 싸움을 시작을 한 거예요. 지는 싸움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왜 음, 그걸 서둘러요? 그렇죠. 사실 옛날부터 제국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침략하고 그 나라를 관리하는. 근데 그 나라를 관리할 그쵸. 때 관세를 올리면은 불만이 많아지니까 차라리 그냥 외교를 자원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교류를 그렇죠. 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천년 역사의 몇천 년 역사의 이제 좀 공식인데 그 제국이 망할 때 이제 좀 쫄리니까 관세를 올려가지고 이제 급하게 돈을 끌어모으려다가 대부분의 제국들이 그쵸. 망했는데 제가, 어, 제가 알기로는 달러라는 음, 화폐가 통용되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오랜 시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화폐거든요. 맞아요. 근데 트럼프가 저거를 계속 관철하면 음, 그 종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왜 나는 우리가 서둘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트럼프 임기가 이제 좀 레임덕에 가까워질 때마다 어차피 이제 그 저는 정책은, 네. 한독수 그때 관세전에 서두를 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진짜로 할까봐. 아, 그때는 좀 진짜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냥. 네, 네. 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략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음, 우리가 급할 게 전혀 없는 일이에요. 음, 그러네요. 아, 뭐, 그게 이제 어쨌든 지금의 이재명 정부 외교부의 외교 이제 관들의 기본적인 네네. 입장이긴 합니다, 사실은. 네, 맞아요. 특히, 그건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또 있는데, 이제 좀 조정래 대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또 그거와 네, 반대로 또, 박찬대 이제 후보, 뭐 지금의 의원인데, 의원에 대한 좀 비판도 좀 심해졌거든요. 사실은 이게, 물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박찬대 이쪽 캠프 쪽에서 너무, 아니면은 박찬대를 지지하는 사람들 쪽에서 너무 좀 과격하게 해가지고 좀 뭔가 반대 효과가 나온 걸 수도 있겠지 하지만은 박찬대 후보가 오히려 뭐 제2의 낙지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판도 지금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그건 조금 무리가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리 선거에서 그쪽 선거 운동원들이 분탕질을 쳤다고 해도 두 분이 워낙에 돈독하셔가지고 음, 지금은 이제 전당대회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뭐 그다음에 뭐 10월 되면 국정조사 시작되고 하니까 네. 정신없이 흘러가는 중이어서 그렇지 음, 언젠가 그냥 좋은 자리에서 좋은 역할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네. 그 굳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봐도 네. 그래요. 사실 제가 워낙에 이제 여러 입장을 들으려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정청래를 지지한다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분들은 정청래도 박찬대도 상관없기 때문에 딱히 맞아요. 그래서 정청래 지지하세요? 아니 나는 둘다 상관없어 이래 버리니까 네네. 제가 굉장히 인터뷰를 이제 그쪽은 이제 섭외하기 힘들었는 반면에 이제 정청래 후보를 이제 대표를 비판하는 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 좀 입장을 제가 너무 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대부분의 당원들은 지금도 그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음. 되면 어때? 음. 음. 그리고 사실 그것도 있어요. 이게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좀 또 오랫동안 또 얘기를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영동형 독립형 사건을 혹시 아시나요? 하, 네. 네. 그 부분 제가 노코멘트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렇죠? 저도 이제 하, 그 부분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사실 그 부분 이게 사실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될 거라서. 이게 이제 네. 결정의 문제이지, 음. 이게 양쪽 중에 어떤 쪽이라도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면 음. 비판점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고 아,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뭔가 당내의 좀 안정을 위해서인가요, 혹시? 네네. 사실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이낙연의 맛이 좀 셌어요. 낙지 맛이.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낙연도 이제 다시 원래 비문이었어요. 네네.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던 이제 비문 세력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양쪽 화합을 위해서 비문이었던 친문이 아닌 비문인 이제 이낙연 당시 이제 도지사를 총리로 임명해서 거기서부터 약간 좀 문재인 정부의 흐트러짐이 있었다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 맞습니다. 좀, 예, 어떻게 보면 이재명에 대해서 과거서부터 비판을 했던 정청래 대표의 그러니까 과거 저는 이력이 좀 겹치는 게 아닌가, 그쪽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통합진보당을 거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했는데 네. 그놈의 내부 분열이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요. 음, 분열의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언사는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아, 정말 좀, 싫습니다, 저는. 저는 제 한, 트위터에서도요, 네. 이낙연이 탈당하는 전날까지 이낙연을 실드 쳤어요. 이낙연 난 너무 오, 싫은데, 네, 너무 싫은데, 네, 제발 분열 좀 하지 말자. 제발 어, 지금 뭉쳐도 모자랄 판에 이거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어, 실드를 쳤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실드를 친 게 아니에요. 아, 분열이 너무 끔찍하게 싫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비대형이냐, 연동형이냐, 뭐, 라든지, 네, 이런 네, 네, 네. 분열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어떤 두 가지 입장이 있다면 저는 그 두 가지 입장 중에 한쪽도 별로 지지하고 싶지도 않고 대변하고 싶지도 않아요. 음, 그러니까 설령 뭐 조충래 당대표가 다른 마음이 있다 한들 지금은 뭉쳐야 할 네, 때다. 네네. 아, 그래서 이낙연이 그때도 마음에 안 드셨지만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죠. 아,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도 뭉쳐야 되기 때문에 뭉쳤을 뿐이다. 네, 그래서 좀 싸움이 있고 있더라도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네. 예, 그리고 좀 탈당한 그날 음, 그 뭐 자기가 창당한 당이 뭐 40석 유치기섭 이야기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그거 예, 캡처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대로 제 트위터에 올려서 뭐라고 멘트를 달았냐면요. 네. 원외 정당 될 거다. 아, 그렇게 그렇게 됐네요.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예,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해서 실드를 친 게 아니에요. 저는 음, 어떤 식으로는 지금도 저는 분열을 해도 될 만큼 좋은 세월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음, 저는 제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네, 하나의 정당이 개헌선을 가지는 거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내란 종식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쭉 빠져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의석수를 가지면은 음, 저는 분당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 저는 어느 한쪽 입장을 지지하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네, 내부의 분열에 돌을 던질 수 있는 발언은 저는 그 어떤 발언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음, 야,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다들 뭐 비판, 물론 뭐 네, 건설적인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은 내부 분열에 약간 좀 큰 금이 가는 서로를 그럼요. 헛뜯는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 저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쳐서 200석 네. 넘어가면 음. 저는 분당 주장할 겁니다. 그건 왜 그렇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정당이 개헌사를 가지는 건 위험해요. 그거는 음. 내가 지지하는 당이든 내가 몸담고 있는 당이든 어느 네. 당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온건파와 새신파로 나뉘어가지고 분당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때가 되면 제가 어느 한쪽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만의 길이 있는 거고
네. 아, 그렇군요. 아, 사실은, 물론 이제, 대표 워딩은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조국 신당의 행보가 민주당이랑 그렇게 크게 다를 것 없다. 그러니까 네, 합당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지금 내란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 보면 음, 어쩌면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쳐서 개헌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러면 분당해야 돼요. 아, 그러면, 그니까, 그거네요.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지금은 민주당보다 좀 더, 아직까지도 좀 세빈성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세빙성 역할을 할 필요도 있고요. 네, 아, 이거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라나? 네, 저는 어쩌면 다음 대선에 네. 조국 대표님까지 합쳐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로 대선 후보를 뽑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정도로 아, 두 당의 길은 같다고 봅니다. 이거, 아. 이 말했다가 내가 몇 번 비판받았는데, 근데 그럼 합당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냥 말 그대로 조국혁 신당을 그냥 당으로서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그쵸, 그쵸. 조국혁 그러니까 신당만 이득을 보는 건데, 합당을 하든 서로 다른 당으로 대선 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든, 음, 뭐, 저는 그것도 상관 있나? 라는 생각입니다. 아, 약간 제가 아까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조국혁신당의 초반의 목표는 지금 절반의 성공을 이뤘고, 음, 조국혁신당은 이제 처음의 마음가짐이 아니고, 음, 다음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음, 그 방향이 합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당으로서의 경쟁 체제가 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남에서 경쟁하고, 다른 음. 데서는 뭐 단일화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야, 이게 사실은 소수 정당을 거치신 분만 할 수 있는 말씀이시긴 해요. 사실 이게, 네, 어, 맞아요. 사실 다당제를 좀 말씀하시거나, 뭐 다른 정당 있으면 뭐 어때? 다른 정당이 좀 이득 보면 어때? 그렇죠. 예, 약간 이런 마인드시니까. 네네, 어. 그리고 실제로 그 정당이 그만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고 계시고. 그럼요. 음. 저는 22대 총선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친구한테 농담 삼아 했던 말인데, 네. 저 민주당에서 한 8명 보내줘가지고 교섭단체 만들어주면 안 되나? 아. 저 그 말,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었는데 그런 말까지 했었어요. 야. 그렇군요. 이게 진짜 기본적으로 약간 좀 이게 애정이라기보다는 뭔가 약간 좀 애틋함. 이게 과거에 본인이 겪었던 그게 사실 있어야 사실 소수정당을 거치신 분들은 그렇죠. 예, 비교섭단, 너무 비교섭단체 그거 엄청 서럽거든요. 너무 이제 거대한 정당에 치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감정이 없을 수가 없는 거는 이해하는데 이제 골수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긴 해요, 사실은. 저는 같이 가야 될 동지라고 봅니다. 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남을 위해서도 네. 지역구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거는 호남을 위해서 좋아요. 음, 그것도 맞긴 하죠. 경쟁이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은. 네, 맞아요. 너무 고여되고 TK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또 뭐 네. 이재명 정부를 뭐 좀 응원하거나 뭐 충고나 아니면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성남시장 2기 때부터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켜봐 왔는데, 네. 제가 그때 이제 내란 이후로 이제 이런 위태위태한 시기를 보낼 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우리끼리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저는 그때마다 한결같이 했던 말이 그겁니다. 음,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거다. 우리는 광장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면 된다. 음, 그걸 왜 우리가 고민하냐. 음, 제가 지켜봤던 이재명이라는 행정가는요, 네. 어련히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아,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네. 압도적인 지지, 그거 아,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제가 질문이 너무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이재명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약간 좀, 그 미니님께서 정치가 좀 이랬으면 네. 좋겠다. 약간 이런 거 혹시 있어요, 혹시? 소신. 어, 예. 정치가 이랬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미니님의 약간 좀 정치적 소신.
저는 네. 지지난 민주당 전당대회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지난 정도. 네. 이게 정봉주가 2위를 달리고 1위를 달리다가 음. 서울 경기에서 5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최고위원회에서 떨어졌잖아요. 에. 저는 그때 보여준 민주당 당원의 집단 지성은 위대하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민주시민의 집단 지성이 이만큼 위대해져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집단 지성의 무서움을 알게 됐을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믿고 압도적인 지지를 들다가 회초리를 들어야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 수 있게 회초리를 만지작거리는 네. 그런 지지자와 정치인의 정치구도. 아. 그걸 이미 지지난 전당대회에서 저는 이미 보여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았던, 우리를 위했던, 응원했던 사람이라도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그렇죠. 심판할 수 있는 그쵸. 그런 비판적인 지지 아까도, 마인드가. 아까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송영길 대표님한테 우리는 마음에 빚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음에 빚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인터뷰, 그 전화통화 한번 유출을 했다가 바로 날아가잖아요. 음. 그게 이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집단 지성이기 때문에 음. 우리는 지금 모든 걸 갖추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우리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정치인을 견제하고 네, 정체성을 해야 이제 좀 제대로 된 정치가 선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지금, 네. 벌써 지금 거의 1시간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잘 네, 해주셔가지고요. 아, 오늘 네. 이렇게 인터뷰 같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네.